2025년 9월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새로운 복지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끊임없는 물가 상승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은 우리 모두의 가계 경제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제대로 구입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운영되던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형태로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히 쌀, 라면과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이나 휴지, 세제 같은 생필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복지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외면받는 이웃이 없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점이 특별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바로 설치 장소와 그 규모입니다. 이 코너는 전국 푸드마켓 등 총 130개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산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잘 갖춰진 먹거리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동네 푸드마켓에서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비교적 복지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도 기존의 푸드마켓 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 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확산은 이 제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지원 방식에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첫 방문자에 대한 소득 확인 면제입니다. 이 코너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별도의 소득 확인 절차 없이 쌀, 라면, 식용유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과 휴지, 세제 같은 생필품을 2, 3만 원 상당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도움이 절실할 때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단순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지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분이 코너를 방문하면 숙련된 복지 상담사가 그분과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국가복지제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특화된 주거지원, 고용지원,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코너는 단지 물품 지원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진입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소득 심사와 더불어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야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나 복지 신청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도움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방문자에게는 소득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당장 식료품 구입이 어려운 긴급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대응형 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수입이 끊겨 몇 달간 생활이 막막해진 50대 가장이나 배우자의 병원비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 제도를 신청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준비할 서류도 복잡하여 마음의 부담이 컸을 텐데요. 당장 오늘 먹을 끼니가 걱정될 때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선지원 후상담 방식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함께 희망을 선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가 우리 사회에 왜 그토록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 불안정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약 10% 이상이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복잡한 제도적 장벽 때문에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자선활동의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식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자 약속과 같습니다.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방문 시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복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서류 절차와 정보 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나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라 오랜 시간 도움을 받지 못하던 가정들이 이 코너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지 상담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60대 박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던 박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지자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알려준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에 처음 방문하여 쌀과 반찬을 지원받았고 두 번째 방문 시 복지 상담을 통해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의 상황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와 장기 요양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어 할머니는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는 단순히 식료품을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복지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숨겨진 위기 가구가 사회의 관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부는 2026년 복지정책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의료급여 강화,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이중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국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기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면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 위험이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어르신들은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우리 사회에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이는 결국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접근성 측면에서 이 제도는 소득 확인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연계 기능이 강화됩니다. 2회차 이후부터는 복지 상담을 필수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연계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발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제도적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밖에 있던 수많은 사각지대를 이 코너를 통해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숨어있는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먹거리 지원이 민간 후원과 자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망을 책임지는 공적제도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먹거리 보장을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정성 증진에 기여합니다. 먹거리 불안정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감도 크게 높아집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는 시민들이 더 활기차게 활동하고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욱 든든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2026년 정부 복지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됩니다. 정부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넓고 깊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보장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더 이상 의료비 걱정으로 고통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먹거리 코너를 통해 발굴된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전국 183개 지방자치단체로 우선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먹거리 지원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대상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어 청년들이 일하면서 얻는 소득에 대해 월 60만 원에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제도와 맞물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활 기반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를 튼튼하게 담당하게 됩니다.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청년들이 자립하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만큼은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주변에 알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이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답변은 누구나 첫 방문 시 소득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지속적인 지원과 더 나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 상담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돕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이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코너는 전국 푸드마켓 등 130개소에서 운영됩니다. 각 지역의 푸드마켓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가까운 코너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복지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품목이 지원되는지입니다. 주로 쌀, 라면, 식용유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과 휴지, 세제 같은 생필품이 제공됩니다. 계절별이나 지역별 특산물, 영유아를 위한 특수식품 등이 추가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코너별로 약간의 품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하시면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복지 상담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입니다. 복지 상담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매우 광범위하고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찾아내고 필요한 서류 준비나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처음 방문하실 때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신분증만으로도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방문부터 이루어지는 복지 상담 시에는 상담의 깊이에 따라 소득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더 적합하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기 위함이므로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상담사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먹거리 지원을 통해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없도록 긴급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이웃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복지 상담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먹거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복지 사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6년은 생계, 의료, 돌봄, 아동,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복지 안전망이 크게 확장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든든하게 자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시 한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